74세의 이순희는 여전히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휴무일입니다. 카페의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책장에서 꺼낸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69년 봄의 날씨가 적혀 있습니다. 왼손 약지에는 반지가 없습니다. 50년 동안 반지를 끼우지 않았습니다. 페이지를 천천히 넘깁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순희는 여전히 그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반평생을 그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무언가 다릅니다. 손가락의 따뜻함이 더 진하게 느껴졌습니다. 반지를 끼울 손가락이 비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 빗소리가 내 마음을 적시고 오래된 일기장을 펼치면 그날이 보여요. 젖은 글씨 사이로 흐르던 그 이름 지금은 어디쯤 있을까요? 그 남자는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내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질 않네요. 낡은 의자에 앉아 혼잣말을 해봐요. 당신의 손을 놓던 그 밤의 떨림이 아직도 가슴 깊이 살아서 눈을 감으면 또 그대가 보여요. 그 남자는 어디에 무엇을 꿈꾸고 있나요? 내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 세월은 왜 이렇게 길까요? 50년을 혼자 견뎌왔어도 당신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너무 늦었지만 그대 미안해요. 그 남자는 어디에 이젠 행복하길 바라요. 내 마음 한켠에 남은 그 사람 그대여 안녕히 가세요. 창밖의 비는 여전히 내리지만 이젠 그대를 미소로 떠나보냅니다. 1969년 가을 서울 대학가의 도서관입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도서관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도서관의 문학 코너입니다. 순이는 간호학 교과서를 들고 있습니다. 책 선반 앞에서 한 권의 책을 찾고 있습니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입니다. 그 같은 순간 다른 쪽 끝에서 한 젊은 남자도 같은 책을 집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같은 책등을 만집니다. 민준혁이 먼저 손을 거두고 웃음을 짓습니다. 순이도 웃음을 지으며 책을 내려놓습니다. 민준혁이 말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 책 정말 좋더라고요. 그 남자는 의대 3학년 민준혁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서울로 나온 지 2년이 되었습니다.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순이가 대답합니다. 저도요. 처음이에요. 혼자만의 비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민준혁 씨가 말합니다. 저도 비밀인가 봅니다. 이순희 씨, 저는 민준혁이라고 합니다. 의과대학 3학년입니다. 순이가 인사합니다. 이순희입니다. 간호학과 3학년이에요. 두 사람은 책을 두고 한참을 말했습니다. 누가 그 책을 먼저 빌려야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만난다는 것이었습니다. 민준혁 씨가 물었습니다. 혹시 내일도 이 시간에 올 거예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시간이 나면요.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말로는 애매했지만 눈으로는 분명했습니다. 도서관 책장 앞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대 같은 책을 잡던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했죠. 그대 옆에서 난 행복했죠. 그대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설렘이 가슴을 파고들어 이게 사랑임을 알았어요. 영화관 어두운 자리에서 당신 손을 처음 잡던 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서 숨 쉬는 것도 힘들었죠. 그대 옆에서 난 설레었죠. 그대 눈빛을 바라볼 때면 세상이 물드는 것처럼 그날들이 참 예뻤어요. 크리스마스 이브의 별빛 아래 그대 손을 꼭 잡았죠. 영원히 함께 하자고 약속했던 그 밤처럼 그대 옆에서 난 행복했죠. 그대와의 시간이 전부였죠. 모든 게 찬란했던 순간들 그대가 내 인생이었어요. 도서관에서의 만남은 영화관으로, 강변으로, 카페로 이어졌습니다. 1969년 가을은 길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계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화관에 앉아 있습니다. 하지만 영화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옆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두 사람은 영화관을 나옵니다.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한강 강변입니다. 저녁 6시경입니다. 두 사람은 강변을 걷고 있습니다. 민준혁 씨의 표정에는 항상 그림자가 있습니다. 순이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민준혁 씨, 뭔가 자꾸 표정이 안 좋아 보여요.
내가 뭘 잘못했나요? 민준혁 씨가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아니, 순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 난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 아버지가 알면 화낼 것 같고 우리가 이렇게 몰래 만나는 것도 괜찮은 건가 싶고요. 순이가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나 뭘 두려워할 게 있어요. 난 당신이 좋으면 그뿐이에요. 민준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순이, 사실 난 시골 의사 집안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시골에서 작은 의원을 하고 계세요. 부모님은 내가 꼭 돌아와서 의원을 물려받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 있으니까요. 순이가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나요? 당신은 당신이고 당신의 꿈은 당신의 것이에요. 순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혁 씨의 마음은 이미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변에 노을이 물들어가면 우린 조용히 만나죠. 아버지 눈을 피해 몰래 손잡고 떨리는 맘을 숨겨요. 가로등 아래 비친 두 그림자, 우리만의 세상이었죠. 비밀의 산책로 그 길 위에서 그대와 나 세상이 멈췄죠. 사랑이란 단어조차 감히 꺼낼 수 없던 그때의 우리. 작은 카페 낡은 창가 자리, 당신은 한숨을 쉬었죠. 시골 의사 집안이라며 자꾸만 미안해하던 그대, 그 말이 더 아팠어요. 사랑은 죄가 아닌데. 비밀의 산책로 그 길 위에서 그대의 손을 꼭 잡았죠. 세상이 몰라도 괜찮아요. 이 순간만은 진심이었으니까. 부모님의 반대가 두렵지만 우리의 사랑은 멈추지 않아요. 세상이 우릴 갈라놓아도 그대 없인 살아갈 수 없어요. 비밀의 산책로 그 끝에서 그대가 웃고 있길 바라요.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가 나의 전부였으니까. 강변에 노을이 지고
196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8시경입니다. 청계천 옆 벤치입니다. 크리스마스 조명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멀리서 캐럴 음악이 들립니다. 민준혁 씨와 순이는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민준혁 씨는 매우 긴장한 상태입니다. 1969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민준혁 씨는 이날을 위해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누구도 몰랐습니다. 민준혁 씨가 순이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습니다. 당시 대학생에게는 매우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민준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순이, 나를 들어줄래요? 순이가 깜짝 놀라서 대답합니다. 네? 뭐 하는 거예요? 민준혁 씨가 눈을 맞추며 진지하게 말합니다. 순이, 나랑 결혼해 줄래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순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반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잡은 그 순간이 반지보다 더 강했습니다. 민준혁 씨가 순이의 손을 꼭 쥐며 말합니다. 순이, 미안해요. 난 너한테 큰 집도 큰 꿈도 줄 수 없어요. 하지만 난 내 옆에 있을 거야. 평생.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당신 옆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반대는 결혼식보다 더 클 것이라는 것을요. 순이의 아버지는 고위 공무원이었고 민준혁 씨의 어머니는 시골 의사의 아내였습니다. 세상은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청계천 벤치에 달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죠. 그대 손을 잡고 무릎 꿇으며 이 순간 영원하길 기도했죠. 그대 눈빛에 반짝이던 꿈, 그게 내 전부였죠. 미국 가는 배를 타고 새 세상으로 함께 가요. 그대와 함께라면 어디든 괜찮아요. 아버진 시골에 의사셨고 어머님 병원을 지켰죠. 그래도 난 그댈 택했어요. 그대 없는 삶은 싫었죠.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 있으면 돼요. 미국 가는 배를 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그대 손을 놓지 않으면 세상 끝도 두렵지 않아요.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세상이 막아도 상관없죠. 우리 사랑이 진심이라면 그게 답일 거라 믿었죠. 미국 가는 배를 타고 그대와 함께 떠나요. 모든 꿈이 이루어질 거라 그게 우리의 약속이었죠. 달빛 아래 그대의 미소,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 그 밤에 청계천 벤치에서 우리 사랑은 시작됐죠. (1970년) 봄 대학 강당에서 졸업식이 진행 중입니다. 순이는 간호학 졸업식에서 상을 받고 있습니다. 상위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부모님과 민준혁 씨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1970년 봄 순이는 간호학과 최우수 졸업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병원으로부터 인턴십 제의도 받았습니다. 미국 유학의 기회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이 앞에 열려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낡은 대학가 카페입니다. 두 사람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결혼 계획서가 펴져 있습니다. 순이가 기쁨으로 가득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신랑 되겠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민준혁 씨가 손을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미안해요. 난 너한테 줄 게 너무 없어요. 시골 의원, 낡은 집 모든 게 작아요. 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모든 게 충분해요. 난 이미 행복합니다. 예식장도 정해졌습니다. 신혼집도 정했습니다. 6월이었습니다. 결혼식은 6월에 치르기로 했습니다. 남은 것은 일주일뿐이었습니다. 민준혁 씨가 순이의 눈을 봐주며 말합니다. 순이, 우리가 이겨냈어요. 부모님 반대도 시간도 모든 게 우린 이겨냈습니다.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합니다. 네, 우리가 이겨냈어요. 이제는 앞으로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만 나가면 된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허락하기 싫었습니다. 봄빛이 창문에 내려앉고 강당의 숨결이 고요해질 때 내 이름 부르던 그 순간 당신의 미소가 나를 감싸요. 봄날의 약속 우리 둘이서 손에 쥔 초대장 몇 장에 떨린 작은 집 창가에 들어올 햇살처럼 남은 하루가 참 길고도 고와요. 말없이 건네 남부가 쌓이고 어른들의 마음도 천천히 풀려 당신 손을 꼭 잡은 이 길에 겁낼 것 하나 없다는 걸 알죠. 봄날의 약속 우리 둘이서 일주일 남은 시간도 꽃처럼 피고 같이 부를 이름 하나 더 생긴다는 게 이토록 소중한 일인 줄 알았어요. 너
넘어온 계절과 작은 다툼들 이제는 이야기로 웃어넘기고 가족의 고개 끄덕임 그 사이로 우리의 내일이 조용히 열려요. 봄날의 약속 우리 둘이서 다음 주면 부부라는 이름으로 평생의 자리 당신 곁에서 따뜻한 봄을 오래오래 살게요. 1970년 6월 15일 저녁입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입니다. 민준혁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의원에서 갑작스러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입니다. 그때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에 불이 번집니다. 의원의 2층 침실에 있던 어머니는 완전히 갇혔습니다. 피부의 큰 부분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구급차가 달려옵니다. 어머니는 긴급 이송됩니다.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말입니다. 화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시골 병원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했습니다. 1970년 6월 16일 오전입니다. 서울 대학병원 중환자실입니다. 어머니는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습니다. 중환자실의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얼굴의 많은 부분이 붕대에 감싸여 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하고 있습니다. 화상의 정도는 심각했습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순이는 그날 중환자실에 배치되었습니다. 그것은 운명처럼 일어났습니다. 순이는 환자 명단을 확인합니다. 환자의 이름 김효순, 나이 52세.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손가락이 떨립니다. 순이는 그 이름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반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날 리 없었습니다. 순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김효순 어머니구나. 아, 이렇게 만나다니. 순이는 최선을 다해 간호합니다. 상처를 닦고 약을 바르고 호흡을 돕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 순이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서 순이의 얼굴이 어머니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순이는 최선을 다해 간호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인 것처럼요. 아니, 더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 6월 18일 오후 3시경입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어머니의 상태가 급변합니다. 의료진이 모두 모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는 어머니 옆에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천천히 뜹니다. 순이를 봅니다. 어머니가 겨우 말합니다. 산소 마스크 사이로 나오는 목소리입니다.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입니다. 아, 아들 있나? 순이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어머니. 저기 있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콧대를 낮추지 못해서요. 어머니의 눈빛이 순이를 바라봅니다. 아직도 분명합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이해한 듯합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순이가 누구인지를요. 그리고 순이가 자신을 어떻게 간호했는지를요. 어머니의 손이 순이의 손을 찾습니다. 순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습니다. 억지로 힘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손을 놓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말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 밤 어머니는 돌아가셨습니다. 1970년 6월 22일 오후 2시경입니다. 빈소입니다. 작은 장례식입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 사람들도 몇 명 왔습니다. 민준혁 씨는 절을 반복합니다. 얼굴은 창백합니다. 순이도 한 구석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민준혁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만은 아니었습니다.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1970년 6월 25일 저녁 6시경입니다. 병원 옥상입니다. 민준혁 씨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병원 옥상에서 만났습니다. 순이는 이미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장례식 며칠 후 민준혁 씨가 순이를 찾아왔습니다. 둘이 만난 곳은 병원 옥상이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것이 내려다 보이는 높이에서요. 두 사람은 한참 말 없이 서 있습니다. 민준혁 씨가 목소리가 떨리며 말합니다. 순이 들어줄래요? 순이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대답합니다. 네, 들어주겠습니다. 민준혁 씨가 하늘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난 너를 사랑합니다. 정말입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습니다. 민준혁 씨가 목에 걸린 목소리로 다시 말합니다. 하지만 난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화제였습니다. 민준혁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요. 민준혁 씨가 깊이 숨을 쉬며 다시 말합니다. 내가 어머니를 더 잘 이해했더라면, 내가 어머니 말씀을 더 잘 들었더라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순이가 목이 떨리며 대답합니다. 민준혁 씨,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건 사고입니다. 민준혁 씨가 고개를 들며 말합니다. 아닙니다. 난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나한테 기대고 계셨는지를 말입니다. 어머니는 내가 의원을 물려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옆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난 당신 때문에 어머니 곁에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다른 꿈을 꾸겠다고 했습니다. 도시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민준혁 씨가 분명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이제 난 이 죄책감을 안고 결혼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혼한다면 난 당신을 100% 행복하게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내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 있을 테니까요.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나요? 민준혁 씨가 순이의 눈을 봐주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난 어머니에게도 죄를 짓고 당신에게도 죄를 짓는 것 아닐까요? 불행한 결혼 생활 속에서 당신을 고통받게 하는 것이 사랑일까요?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도시의 소음이 잠깐 멈춘 듯 합니다. 민준혁 씨가 결정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순이 미안합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순이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대답합니다. 아니요, 민준혁 씨. 민준혁 씨가 순이의 손을 잡으며 말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과 행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복해야만 내 죄책감도 조금이라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말로 미안합니다. 순이가 목이 메이며 대답합니다. 당신을 안 될까요? 당신의 죄책감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난 당신을 사랑합니다. 민준혁 씨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요. 그래서 더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말로써, 눈물로써, 그리고 결정으로써 말입니다. 결혼식 일주일 전의 말입니다.
새벽빛 아래 당신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상처의 시간이 남은 그 얼굴에도 깊고 단단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선택의 무게가 자꾸 어깨를 누르고 곁을 지키는 동안 밤이 길어져요. 모든 게 내 몫인 듯 마음이 작아져. 우리 사랑 누군가에겐 아픔이었나요? 미안했네. 낮게 떨리던 그 목소리, 내려놓지 못한 마음을 말하시던 밤, 그 순간 알았죠. 오래 묵힌 서운함 속에도 용서의 문을 열고 싶으셨다는 걸. 선택의 무게가 다시 날 짓누르고 마지막 인사를 건넨 그 밤이 시간이 멈춘 듯 세상이 숨을 고를 때도 내 마음은 여전히 당신 곁에 머물러요. 병원 옥상 바람이 식어가던 밤, 당신이 말했죠. 당신은 꼭 행복해야 해. 그 말 끝에서 알았어요. 당신의 선택이 사랑이었다는 걸. 떠나려는 이유도 남겨둔 죄책감도 결국은 우리를 지키려는 마음이었다는 걸. 나는 이해해요. 당신의 모든 선택을. 내가 더는 당신을 아프게 할 순 없으니까요. 선택의 무게를 조용히 안고서 난 당신의 손을 천천히 놓아드립니다. 부디 당신의 내일이 밝게 피어나길. 이 길 또한 우리가 택한 사랑의 방식이니까요. 현재 2024년 오전 10시경입니다. 서울병원 카페입니다. 순이는 여전히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어제 꺼낸 일기장이 옆에 놓여 있습니다. 제자 간호사가 다가옵니다. 제자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선생님, 오늘도 여기 있으셨어요? 혼자인 게 아쉬워 보여서요. 순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아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내 선택이었으니까요. 제자 간호사가 묻습니다. 선택이라니요? 순이가 윈도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네, 내 선택입니다. 그래서 후회 없습니다. 순이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50년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오후 12시경입니다. 중환자실입니다. 순이가 중환자실을 순회합니다. 여전히 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 침대에 남자 환자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입원한 중년 남자입니다. 어느 날 한 남자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이름은 민준혁이었습니다. 50년 만에 같은 이름을 다시 들었습니다. 순이는 순간 멈춥니다. 심장이 철렁합니다. 환자의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그건 다른 사람입니다. 나이도 맞지 않습니다. 순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아, 다른 사람이구나. 순이의 마음은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래도 순이는 그 환자에게 정성스럽게 다가갑니다. 저녁 시간입니다. 저녁 6시경입니다. 순이의 작은 아파트 창가입니다. 순이의 집은 작지만 정결합니다. 한쪽 방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순이는 창가에 앉아 옛 일기장을 다시 펼칩니다. 1969년 12월 24일 페이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기억입니다. 순이는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정성스럽게 돌봤습니다. 마치 그들이 모두 자신이 놓친 사람인 것처럼 말입니다. 순이가 웃음을 짓습니다. 슬픈 웃음이 아닙니다. 따뜻한 웃음입니다. 순이가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그 남자 잘 살고 있을까요? 행복하길 바랍니다. 정말로요. 50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순이는 한 남자를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결혼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고 오직 그 사랑만으로 살았습니다. 그것이 순이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후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랑의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강아지가 순이의 무릎에 올라옵니다. 순이는 강아지를 쓸어줍니다. 순이가 강아지에게 말합니다. 그치, 우리 둘이 함께라면 괜찮지 않나?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렇게 50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혼자 건너온 반세기의 길 곁은 비었어도 마음은 덜 외로워 하얀 복도 끝 환자의 손을 잡을 때면 문득 당신 생각이 조용히 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제 선택이었죠. 당신이 평안하다면 그걸로 충분해요. 붙잡지 못한 시간들도 다 지나가듯 제 몫의 고요를 나는 배워왔으니까요. 작은 강아지와 창가에 나란히 앉아 느린 하늘빛을 오래 바라봅니다. 샘이 멀리 흘러가도 이상하죠. 바람 틈마다 당신 이름이 떠올라요.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의 길을 압니다. 머문 자리의 그리움도 사랑의 한 모양. 늦게서야 알겠어요. 이 고독 또한 내가 지켜온 마음의 다른 이름이란 걸. 50회 동안 한 사람을 품고도 후회란 단어가 내게는 낯설어요. 그 사람이었기에 내 봄이었기에 그 한 이름으로 나는 충분했거든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 외로움도 곱습니다. 당신을 사랑했던 시간들이 내 삶을 가장 풍요롭게 만든 걸 알기에 오늘도 조용히 당신을 축복합니다.